테키놀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의 경우는 국내 리그 13경기와 J리그 1경기로 이루어져 있고, 주중 국내 리그 경기들이 끝난 뒤에 48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죠. 참고하시고 오늘 최종픽 영상까지 쭉 들어보시면 분명히 최종픽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 국내 리그 경기들을 봤는데, 야, 참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죠. 그만큼 전혀 예상치 못한 퇴장 변수나 페널티킥으로 인한 변수, 심판의 오심으로 인한 심판 판정 변수까지 다른 리그보다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 리그 경기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두 경기씩은 가져가셔야 1등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골 때리는 TV 멤버십은 한 달에 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의 하단에 배팅맨인 제가 직접 디자인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키보드 패드, 마우스 패드, 핸드폰 충전이 되는 키보드 패드도 있고 키링, 컵 같은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실용성과 골 때리는 TV의 운빨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아직 계시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김천 상무 대 제주 SKFC. 자, 김천 상무의 경우는 주중 광주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이동경 선수가 8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라는 점과, 지난 제주와의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을 때 이동경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동경 선수의 득점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상혁 선수가 항상 상대팀 골대 앞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과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천이죠. 특히 김천 상무는 홈에서 11경기 동안 단 7실점으로 K리그 1 홈경기 기준 최소 실점 1위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를 상대로 김천 상무가 홈에서 패배할 거란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천 상무의 경우는 최근 3경기 동안 전반에 계속 선제 실점을 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는 전반전의 득점이 K리그 1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 중이라는 점, 그리고 제주가 최근 좋은 게 후반전에 득점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후반 집중력이 좋은 팀인데, 김천 상무의 경우는 후반전에 실점을 잘 하지 않는 팀이죠. 추가적으로 제주가 최근에 페드릭요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피지컬적으로 김천 상무의 군바리 피지컬들과 부딪혔을 때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공격수 티아고 알베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최근 24년과 25년 커리어를 봤을 때 브라질에서 9경기 0득점 1도움, 일본 2부 리그에서 19경기 1득점 1도움, 태국 1부 리그에서 15경기 2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별 기대가 안 되는 선수인데 뭐하러 데려왔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만 최근 3경기에서 제주가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탔고, 현재 승무패 배당이 무와 패가 3.4배당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동일한 배당 중에 하나는 챙겨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무승부를 챙겨가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김천 상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수원FC 대 FC 안양. 자, 일단 수원FC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으로 FC 서울에서 윌리안 선수를 영입해온 게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윌리안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3득점을 기록 중이죠. 다만 수원FC의 경우는 상대팀의 수비 뒷공간이 확실히 많이 나와줘야 공격이 잘 먹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 FC 안양의 경우는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 한 방이나 세트피스에서 대갈박 한 방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수원FC의 최근 살아난 공격이 FC 안양에는 안 먹힐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의 경우도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물론 후반전에 카이오 선수의 퇴장도 있긴 했지만 4대0 대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김보경 선수가 기가 막힌 프리킥 득점을 성공을 시키면서 1208일 만에 K리그 1에서 득점을 기록했다라는 점, 개인적으로 제가 푸꾸옥 여행을 갈 때 제 앞자리에 김보경 선수 가족이 타서 기억이 많이 남는 선수분이긴 한데,
어쨌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안양 선수들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한 이번 경기에는 마테우스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모따 선수와 공격 쪽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따 선수가 수원FC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양이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FC는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원정팀 FC 안양 역시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4승 7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안양의 우세를 예상하고 수원FC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광주FC 대 전북현대. 자, 이 경기는 최근 분위기만 살펴봐도 광주의 승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경기죠. 광주의 경우는 최근 홈 6경기에서 연속으로 승리가 없고 실점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아싸니 선수 혼자서 아싸 나 혼자 축구해야지 느낌으로 최근 4경기 연속 득점 및 4경기 동안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거의 광주의 득점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거의 뭐 불우이웃 가장 역할인 상황인데 반대로 원정팀 전북의 경우는 리그 1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고 최근 광주 원정 4경기 동안 3승 1무로 광주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전북이 부상자도 한 명이 없이 굉장히 깔끔한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뭐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광주랑 전북이랑 하면 누가 이길 것 같냐 물어보면 전북 이럴 텐데 제가 지금 의심스러운 건 누가 봐도 광주 패배인데 광주의 패배당이 2.05배당이라는 게 너무나도 의심이 갑니다. 토사장이 이렇게 후한 새끼가 아닌데 전북의 승리에 2.05배당을 주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변의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홈팀 광주의 감독이 이정효 감독이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포엣 감독의 전술을 반낫으로 연구를 해서 맞춤 전술을 짜오실 텐데 그 전술의 효과로 무승부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광주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부천 FC. 자, 부산의 경우는 확실히 2m 1cm의 곤잘로 선수를 타겟으로 단순한 롱볼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키가 크니까 뭐 대가리야 그냥 어떻게든 쓸 텐데 솔직히 위협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마무리 결정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고 이번 경기에는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빌레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 또한 부산의 손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성과의 경기에서도 상대팀의 압박에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팀이 지금 어떻게 K리그2에서 5위를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원정팀 부천의 경우는 부산의 약점인 전방 압박을 몬타뉴 선수와 바사니 선수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고 있는 팀이고 전술적으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전술을 보여주면서 윙백 자원들을 활용하는 전술이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는 부천의 몬타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력을 한껏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천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4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부산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는데 다만 불안한 건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부산이 우세하다라는 점과 부산이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승부로 부러질 확률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부천이 선제골만 먼저 넣어준다면 부산은 바로 멘탈이 거의 뭐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부천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천안 시티즌 대 경남 FC. 자, K리그2의 13위, 경남과 14위 꼴찌 천안의 경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 둘 다 지금 뭐 우리는 니네가 잡는다. 니네는 뭐 우리가 잡는다. 뭐 이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도찐 개찐 똥과 오줌 싸움이라서 누가 이길지 감히 분석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기다. 다만 천안 시티의 경우는 수원 삼성에서 더럽게 못해서 제발 나가라고 했던 툰가라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데 툰가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골대 앞에서 주워먹기의 달인 이정엽 선수도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천안은 솔직히 코너킥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 헤딩, 개뽀로 골 아니면 득점하기가 힘든 상황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남의 경우는 외국인 용병 자원들을 잔뜩 영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하고 있고 최근 7경기 동안 단 2골만을 기록 중이고 그 2골에서도 한 골은 페널티킥, 한 골은 자책골이다라는 걸 볼 때 골 넣는 법을 잃어버린 경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야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통이라면 무승부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판단이 됩니다. 괜히 투픽 썼다가 틀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실 거면 승무패 지우개 찬스 쓰시고 단통으로 가실 거면 저처럼 단통 무승부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천안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자, 6번 경기 충북 청주 대 김포 FC. 자, 충북 청주의 경우는 전형적인 3백을 바탕으로 측면과 박스 안쪽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수비 간격 유지 및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인해서 실점의 빈도수가 늘어나는 팀이죠. 공격적으로는 주축 자원인 가브리엘 선수가 측면 돌파를 해주고 페드로 선수는 박스 안쪽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정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전반전보다 후반전의 집중력 저하가 확실히 보이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김포의 경우는 루이스 선수의 골 결정력이 물이 오른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김포의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컵 경기를 제외한 리그 7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김포죠. 지난 안산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던 체프만 선수가 이번 경기에 돌아오는 김포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디자우마 선수와 함께 공격의 루이스 선수까지 수비, 미들, 공격, 외국인 자원들의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친 게 박동진 선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삐리한 행동으로 퇴장을 받지 않는 이상 팀에 확실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청주의 경우는 후반에 집중력 저하가 확실히 보이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가 빨라지는 체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로 최다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김포가 승리를 기록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충북 청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안산 그리너스. 자, 이 경기는 분석 내용을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K리그2에서 1위를 기록 중으로 최다 득점 2위, 최소 실점 1위를 기록 중인 팀으로 K리그2 득점 꼴찌 안산을 상대로 인천이 홈에서 승리를 못한다라는 건 사실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물론 안산 그리너스가 기본적으로 수비에 많은 숫자를 두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지난 회차 김포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 단통 무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김포를 상대로 했기 때문이지 인천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안산 그리너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로 인천 원정을 가서 5연속 무승부를 한다라는 건 기대가 되질 않고 그렇다고 인천 원정을 가서 안산이 승리를 한다? 이렇다면 국내 리그 경기는 단 하나도 분석을 해서 맞출 경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다들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인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 자,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은 K리그2에서 최다 득점 팀으로 공격력이 막강한 팀이죠. 다만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 일류첸코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심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퇴장당한 상황을 유심히 다시 봐도 아무리 팔꿈치라고 해도 그런 경합 상황에서 나온 고의가 아닌 가격이 퇴장을 줄 만한 상황이었는지는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일류첸코 선수가 이번 경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세라핌, 김지현, 파울리뇨 같은 선수들이 득점을 골고루 해주고 있고 지난 전남과의 경기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박승수 선수가 뉴캐슬로 이적을 하면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성남에서 박지현 선수를 데려왔다. 키는 작지만 주력이 굉장히 빠른 크랙형 윙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전 72분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바로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영입 효과를 확실히 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서울 이랜드의 경우는 수비가 가장 큰 문제였고 김민규 선수의 입대, 오스마르 선수와 김호규 선수는 스피드와 순발력에서 문제를 드러냈었죠. 빌드업 과정에서도 수비 실수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실점을 주는 상황도 많았기 때문에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2002년생 센터백 강민재, 광주FC와 대전 하나시티즌 소속이었던 아론, 전북현대에서 센터백 김하준, 골키퍼 구성윤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가 패배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넣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한 골 먹히고 패배를 했는데 이렇게 8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수원 삼성이 홈에서 패배할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죠. 다만 수원 삼성이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일류첸코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최근 양 팀의 리그 맞대결 상성상 서울 이랜드가 우세하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무조건 가져가야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삼성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4번 경기 성남FC 대 전남 드래곤즈. 자, 성남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다가 지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이정빈 선수의 헤딩 득점으로 0대1 승리를 하면서 깜짝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한 골을 기록했다고 해서 성남의 공격력이 살아났다,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전남의 경우는 K리그2 1위 인천을 상대로 승리, 경남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기록했다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1점 차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연승은 끊겼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전남이고, 확실히 최근 하남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비디아, 르봉 같은 용병 자원의 정지용 선수도 폼이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 전남이 성남 같은 득점력 고자팀을 상대로 패배할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고 성남의 무승부 아니면 패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전남의 최근 득점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성남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ake it all!